예전에도 한번 민 대표님 분석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친문과 친명 양쪽 사이에 이제 좀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해주셨었고, 예. 근데 그게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그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좀 친문과 친명이 봉합하는 듯한 그런 예, 느낌도 예, 있었고, 예. 그 결과로 만들어졌던 게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다음 날 준연동제를 이제 예, 하겠다라고 예. 이제 발표한 것까지 그렇게 좀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보니까 친명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 같고, 친문의 대표 주자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 너네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반발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친문이 딴지를 건다기보다 네. 친명이 무리한 공격을 일방적으로 하고 어. 친문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 번째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문 네네. 정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핵심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후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거를 이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음. 제가 볼 때 충격적이었던 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네네네. 이분의 색채를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는데 네. 공관위원장은 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막 저렇게 얘기를 하고 몇 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민정이나 특히 이제 임종석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친명이 공격을 해오면 친명 니네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수세적으로 어떻게든지 친명의 공격을 막아내겠다 네. 이런 거지 어떤 공격적인 스탠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종석조차도. 예, 예. 그 지금 이제 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그 뭐 이름까지는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비서실장 맡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맥락적으로 보면은 임종석을 겨냥해가지고 예, 예.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예,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예. 하니까 되게 좀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명백 씨는 저희는 이제 운동권에서는 네. 뭐 운동권은 아니더라도 네. 이명백 씨가 쓴 책들을 많이 봤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네임드신가요? 나름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인데 네네. 저렇게까지 어떤 앞장서서 저러는 거는 사실은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른으로서 이렇게 공관위원장이 지금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른으로서의 어떤 절제, 중도,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될 분이 어. 저렇게 앞장서서 이런다는 건 지금 친명의 정신 상태가 매우 조급하고 극단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굉장히 음, 좀 조급하고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와는 다르게 뭐 발목을 잡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친명 쪽에서는 무리하고 있는 그런 좀 예, 모양새라는 말씀이시네요. 고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니까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난감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고민정 본인 스스로는 문재인의 숨결을 익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 이랬던 사람이 사실 이제 이재명 쪽에 붙어 있었고, 근데 예. 이재명 쪽에 붙어 있었을 때도 개딸들한테는 매번 공격을 당하긴 당했었습니다. 너는 이제 뭐 문재인 쪽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포지션은 다시 조금 이재명에서 벗어나서 문재인 쪽으로 좀 친문 쪽으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고민정 같은 경우는. 재준 씨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전체적으로 친문이 친명 색채를 띠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친명의 공격은 제가 볼 때는 적자와 서자를 가르기 위한 그러니까 음, 이 정도로도 사실 저라면 친문과 친명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친명에 투항했던 친문조차도 우리는 못 믿겠다. 어, 따라서 사상의 순결성을 보이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약간 그 상당히 급진적이, 그러니까 상당히 파괴적인 거죠. 친명의 지금 네네네. 드라이브가.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고민정이나 이렇게 그 임정석 그 TV 출연한 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네. 수세적이에요. 수세적. 어, 그러니까 무슨 아주 공격적으로 친명을 싸우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선거에서 지지 않냐 우리를 봐줘라 뭐 이런 아, 거지. 어,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 그러니까 공선을 공정하게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공천에서 임종석 의원을 배제할 정도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음, 이거 이 논리대로 한다면 공천을 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진 거니까 니네들은 공천에 참여할 그 자격도 명분이 없다는 없다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배제해 버리면
이게 항상 어떤 누군가를 배제할 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귀양 그렇죠. 보내고 이럴 때 문제가 터지는 거니까 네네. 지금 상당히 무리수로 보이는데 그래도 강행할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지금 처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음. 제가 분석한 게 맞다면 지금 비례에서도 양보를 했잖아요. 네. 소수 정당 이런데 지역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는 지금 아주 특이한 게 이게 채널에 의한 분석인데 네. 찐명, 그러니까 친명보다 더 네, 찐명. 이게 친명이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친문 친명으로 가를 수도 있고 친문이 친명에 투항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친명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이재명의 상태가 그런 정도로는 내가 총선 이후에 나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다음에 대권에서 나의 어떤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또 심지어 어떤 뉴스도 흘러나오냐면 만약에 선거에서만 이긴다면 네. 조기 총선을 조기 대선을 한다는 거예요. 뭐 탄핵을 시킨다는 예, 얘기입니까? 탄핵과 거의 유사한 효과죠. 그럴 정도로 지금 친명의 상태는 정신적 상태는 매우 급박한 상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 정도로는 안 되겠다 해서 찐명, 친명을 친명으로 안 되고 이제 찐명. 찐명이다. 네, 찐명 아닙니다, 여러분. 찐명입니다. 진짜 할 때 친명 찐명. 50명을 지금 채널 A의 분석인데 50명 정도를 출마시키고 출마한 사람만 50명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기도하고 성남에서 일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변호인이 워낙 많잖아요. 네. 세 번째는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원외 조직들 50명을 해서 정말 친위대,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할 친위대를 이번 기회에 친위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이고 그렇죠. 지금 실제로 공천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친명이 지금 임종석이나 뭐 이런 고민정 같은 애들. 친문 쪽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친문 대결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맞다리 갔다리 이게 좀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만나가지고 그러면 좀 친문 쪽이랑 뭔가 이렇게 연합을 하겠다. 이낙연을 견제하면서도 그나마 좀 나한테 우호적인 친문 사람들을 좀 내가 끌어들이겠다라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 이재명의 뜻이 없고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작할 수는 없잖아요. 뭐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게 이재명의 어떤 그 의사가 없이는 불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겉으로는 좀 친문이랑 연합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결국에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갈라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판을 한 건데 네. 문재인 2월 4일 날 있었던 문재인 이재명 회동에서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를 요구한 거잖아요. 네. 제3세력,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친명과 친문이 용광로다. 그렇죠. 같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해서 단합을 하자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특유의 음험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 들어놓고 그래서 아직 그거에 화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뒤통수 치는 실제 거구나. 돌아서서는 뒤통수를 치는 이런 상황이죠. 원래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문재인인데. 아 그래요? 네, 문재인이 그런 뒤통수 잘 치는데 더 한술 더 뜨는 인간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정말 권력 의지의 어떤 화신 같은 사람 같아요. 권력 그 자체 네, 같은. 어떤 명분이나 노선이나 비전이나 이런 아무 거는 관심 없고. 터무니없이 약한데 반면에 권력을 다루는 어떤 힘 이런 거는 굉장히 옛날에 같은 자코맹당 뭐 이런 거 비슷해 공포 정치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요. 약간 좀 주도 면밀하게 잘 움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코뱅의 당수였던 로베스피레도 결국 뭐 죽었으니까요. 단두대에서 이재명은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임종석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입장을 내고 있는 게 더 가면 갈수록 임종석도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임종석이 또 입장을 낸 게 친명. 더 가게 되면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뭐 또 양산 회동 이렇게 또 만들어냈나 보네요. 워딩을. 여기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친명이 저렇게 공격을 했으면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그렇죠. 이재명이 민주당의 어떤 정신과 입장을 훼손하고 있다. 친명 너희들은 각성해라 이렇게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M1, 그러니까 약간 국민이나 이런 걸 끌어들인다는 건 굉장히 수세적이라는 뜻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예. 국민 탓하고 있는 거겠죠. 예, 윤건영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친문 아니겠습니까? 윤건영도 뭐 이렇게 지금 뭐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되고 문재인은 왜 안 된다라는 것이냐? 왜 도대체 친문은 안 된다라는 것이냐? 이상하다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 지금 때려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인데 워낙에 이게 지금 개딸들도 그렇고 이게 강한 이런 존재다 보니까 친문들이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거 있나요? 네? 아, 정면으로요? 네. 오케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뭐 땡큐긴 땡큐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동작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경원 대 이수진, 그 추권 이수진입니다. 나경원 대 이수진 했었을 때 47.9%, 39%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 추미애라고 했었을 때도 나경원이 47.6%, 추미애가 37.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을에서조차도 사실 여기는 민주당 텃밭 같은 지역인데도 그냥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국의 어떤 그 강 문제도 아직 민주당이 해결을 못했거든요. 조국이 2심에서도 2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이는 입장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기다려보겠다, 상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어차피 지가 믿는 구속이 있는지 대법원 판결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배지만 달면 된다라는 어떤 그 심리로 조국까지도 지금 이제 뭐 출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국도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합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아이고 지금 먼저 2심에서 시력이 떨어졌는데 네네. 출마를 한다는 그 거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도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음. 심지어 모두 예상이 되냐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조국도 끼어드는 조국과 손절매를 할 수도 있고 네네. 조국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예. 세상에 이런 정치가 어디 있죠? 예. 진짜 이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2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도 예. 내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이 뻔뻔함이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좀 많은 분들 특히 진보에 계셨던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 이런 게 무기였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위조를 해놓고 위조를 안 했다고 우길 수가 있을까? 그거에 충격을 받고 많은 분들이 뒤돌았었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뭐 말로 설명이 그러니까 안 돼요. 조국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마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네. 기존에 조국 교수가 했던 스탠스에 비춰보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향후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텐데 네네. 가동이 될 때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어. 조국하고 송영길 측. 그러니까요. 송영길 대표도 이제 구속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기를 받아들인다면 네. 이건 완전히 이제 골로 새로운 가는 국면으로 거죠. 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진보당 계열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진보당 계열은 지금으로 보면 거의 받아들이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맞습니다. 나오기도 예,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또 두 번째 주에서 그 얘기도 할 텐데 참고로 이제 그 송영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근데도 지금 이제 뭐 어쩌고 뭐 정치 정치 검찰 뭐 검찰, 해체당 해체당. 뭐 이런 희한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네, 옥중 창당하겠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나중에 또 조국이랑 옥중 이제 합당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뭔 지금 일이 일어날지 진짜 막 상상을 다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4,100분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 연휴인데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똥물 건너다가 다 골로 갈 거다라고 또 김석지 TV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솔직히 이게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당의 지금 최고의 문제는 뭐냐 야당 세력이 공고히 형성돼 있어요. 네네. 상대적으로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60%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꽤 많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민주당의 환멸을 보이면서 민주당에 투표할까 말까 지금 머뭇거리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국이나 송영길 신당이 저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야성향의 중도층이 민주당을 찍지 않고 가운데 그러니까 중도 어떤 성향의 정치적 공간으로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국 사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조국 사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한동훈과 그다음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했던 또 배경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국면이 될 것 같은데